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손녀의 결혼식장.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갑자기 어떤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피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강순정 할머니입니다. 순정 할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7남매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겪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손녀 예나의 결혼식장에서 순정 할머니가 갑자기 폭발하고 만 겁니다. 도대체 그 결혼식장에 누가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순정 할머니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작 15살의 어린 소녀였던 순정에게 35살 남자와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순정의 부모님은 가난했고 그 남자는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순정아, 내가 시집가면 잘 살 수 있을 게다. 부모님의 말씀에 어린 순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정은 2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일 좀 보고 올게. 이를 본다면서 남편이 향한 곳은 다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들과 노는 게 그가 말하는 일이었죠. 남편이 한량처럼 지내며 유흥에만 빠져 있다 보니 살림살이를 꾸리는 건 당연히 순정의 몫이었습니다. 임신 막달인데도 순정은 밭을 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순정은 배가 부른 몸을 이끌고 밭에서 채소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 가게를 꾸려나갔죠. 그렇게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첫째 딸을 업고 배는 부른 채로 순정은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시각 미스 김은 날이 갈수록 예뻐지는 것 같아. 남편은 또 다른 여자와 정분이 나서 시장을 희희낙낙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아내가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여자를 밝히면서도 자식 욕심 강한 남편 때문에 순정은 계속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만 6을 내리 낳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아들 하나를 못 낳아? 시어머니의 구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차라리 저 녀석이 밖에서 아들 하나 데려오면 좋겠네. 어휴 내 팔자야. 그러다 순정이 27살 되던 해 드디어 막둥이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했어. 역시 우리 며느리야. 그제야 순정을 향한 시어머니의 구박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돈 좀 줘. 돈은 왜요? 어디다 쓰게요? 투자할 데가 있어. 순정은 이상했습니다. 일도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무슨 투자를 한다는 건지 말이죠. 순정은 몰래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남편은 다방 사장과 만나 다정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번 리조트 사업은 대박이에요. 투자하시면 100배, 1000배로 벌 수 있어요. 순정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또 돈을 요구하자 순정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돈 못 줘요. 이 여자가 지금 당신은 그간 한 푼도 안 벌어왔잖아요. 어떻게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 알아서 하겠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순정은 이제 좀 조용해졌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순정과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몰래 집에 들어와 통장, 집문서, 땅 문서를 모두 챙겨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정은 서랍장이 열려있는 걸 보고 도둑을 맞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박나서 100배, 1000배로 갚을게. 아이들 잘 부탁해.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순정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이들이 순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서 학교 갈 준비해라. 순정은 애써 웃으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순정과 아이들은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정은 눈물을 머금고 7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공사장 막노동, 못할 게 없었습니다. 밤에는 새벽까지 일하고 낮에는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러 고아원에 갔습니다. 엄마,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너희를 데려갈게.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순정의 나이 30대 중반이 될 무렵 순정은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순정은 아이들을 모두 데려와 함께 식당을 꾸렸습니다. 엄마, 내가 오늘 동생 숙제 봐줄게요. 나는 설거지 할게. 남매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순정의 식당은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순정은 식품회사를 창업했습니다. 7 자식들은 모두 어엿한 어른이 되어 엄마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막둥이 아들이 낳은 딸 손녀 예나. 손녀 예나는 순정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예나는 똑똑하고 사업 수완이 뛰어나 금방 회사의 개발사업팀 팀장이 되었죠. 그런데 순정은 예나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나야, 네, 할머니. 너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네, 너처럼 잘난 애는 혼자 살아도 충분해. 할머니 인생 이야기 수도 없이 했지? 할머니는 남편 잘못 만나서 너무 고생했어. 너희 고모들, 너희 아빠가 없었으면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예나는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 결혼 안 할게요. 하지만 예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남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유태준. 순정의 회사 변호사였습니다. 듬직한 체형에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예나는 태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등산 동호회에서 예나는 태준을 만났습니다. 예나가 넘어지려 하자 태준이 손을 잡아주었고 그 순간부터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 시각 순정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알츠하이머 위험 수준입니다. 순정은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간 그렇게 고생하다 이제야 좀 살기 편해졌는데 치매라니. 며칠이 흐르며 순정의 기억력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녀 예나를, 그 다음엔 아들을, 딸들을 몰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정은 예나에게 말했습니다. 예나야, 절대 결혼하지 마라. 할머니는 남편도 도망가고 집도 잃고 이젠 치매까지 걸렸단다. 예나는 순정이 나쁜 기억만 떠올리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예나를 달래주는 사람이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둘은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고 몰래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예나야, 우리 꼭 행복하자. 응, 태준아. 나는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어.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예나는 부모님께 태준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순정에게는 비밀이었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예나야, 소개할게. 우리 할머니야. 태준의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도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예나 할머니는 안 오셨어요. 아, 할머니가 잠깐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요. 결혼식 날 만나 뵈면 인사드려야겠어요. 그 시각 순정은 딸들과 여행 중이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순정은 예나가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예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순정은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상견례를 마친 예나는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할머니한테 계속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괜찮아, 예나야. 나중에 결혼하고 알려도 돼. 걱정하지 마. 태준의 따뜻한 말에 예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예나의 결혼식.
예나는 미리 고모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고모 할머니랑 여행 좀 가주세요. 제발요. 알았어, 예나야. 걱정 마. 그래서 예나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 순정은 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결항되었습니다. 뭐? 결항? 마침 정신이 멀쩡했던 순정은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나한테 연락해봐. 예나가 보고 싶어. 엄마, 그게. 딸들이 얼버무리자 순정은 채근했습니다. 요즘 예나가 이상해. 자꾸 뭘 숨기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어서 말해. 예나가 오늘 결혼해요. 뭐라고? 순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나가 결혼을 한다고? 그것도 나 몰래? 엄마 미안해요. 예나가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지금 당장 결혼식장으로 가자. 순정은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순정. 마침 예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일단은 뒤에 서 있던 하객들 무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나와 태준이 입장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유태준 변호사. 그래, 유 변호사 사람 하나는 괜찮지. 아니야, 아무리 유 변호사가 사람이 좋아도 분명 예나는 나를 닮아서 남자를 만나면 고생할 거야. 안 돼. 이 결혼식을 말려야 해. 하지만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좋지. 말려야 하는데. 그런데 순정의 눈에 신랑 측 하객석에 있는 한 여자의 옆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머리에 고운 하복을 차려입은 여자. 태준의 할머니 같았습니다. 순정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치매 때문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준의 할머니가 뒤를 돌아본 순간 순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태준의 할머니는 다름 아닌 과거 순정 남편을 꼬여 리조트에 투자하게 만들었던 다방 사장이었습니다. 순정의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순정은 천천히 태준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확! 순정은 태준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야, 너 잘 만났다. 내 돈 내놔. 그리고 내 남편 어딨어?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예나의 시선이 순정에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태준의 할머니는 처음에는 순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아보고는 오히려 순정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네 돈이랑 남편을 왜 나한테서 찾아? 네가 알아서 잘 간수했어야지. 뭐? 지금 뭐라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도 네 남편 때문에 고생 엄청 했어. 그리고 네 남편이 뭔 짓을 했는지 알아? 멀쩡한 처녀 배불뚝이로 만들었다고. 뭐라는 거야? 나이가 그렇게 먹어도 반성하는 게 하나 없어. 내 돈 어딨어? 내 돈 어디 있냐고. 모른다고. 네 남편한테 가서 따지라고. 너도 혹시 몰라? 나도 그 자식 면상이 궁금한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없고 미치겠다고. 그 순간 예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믿고 있던 할머니가 자신의 결혼식을 망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예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예나야, 예나야. 태준이 예나를 쫓아갔지만 놓쳐버렸습니다. 예나는 택시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시각 결혼식장에서는 순정의 자식들과 손주들이 순정을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엉망이 되어버린 결혼식. 하지만 이미 식권을 받은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아까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야? 응, 내가 똑똑히 들었어. 두 할머니가 같은 남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예나랑 태준이는? 맞아. 같은 할아버지잖아. 한 핏줄일 수도 있어. 결혼식 다음 날. 회사 사내 게시판에는 결혼식장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예나 팀장과 태준 변호사의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가까스로 회사에 출근한 예나는 게시판 글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예나는 그날 결혼식에서 정신이 없어 할머니들의 대화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태준 역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태준은 이제 예나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다음 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에요? 태준아, 그게 태준의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내가 말했던 내용 중 일부는 거짓이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정이 남편 그러니까 예나 할아버지가 돈을 들고 튄 건 맞아. 하지만 나를 임신시키진 않았어. 그럼 왜 그런 말씀을? 순정이한테 너무 화가 났고 상처를 주고 싶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던 거야.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은 곧바로 예나를 찾아갔습니다. 예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무리 불러도 예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태준은 순정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순정 대표님. 저 유태준입니다. 유태준 변호사. 들어와요. 네. 태준은 자신의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예나가 유 변호사랑 결혼하면 분명 고생하고 상처받을 거야. 나는 그걸 잘 안다고. 순정은 너무나 호언장담하듯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정신과 의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마 강순정 대표님 남편분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강 대표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강 대표님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남편 때문 아니겠어요? 그 남편이 제대로 참여한다면 강 대표님 마음도 풀릴 수 있을 겁니다. 태준은 곧바로 순정의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태준은 남해의 외딴 섬에서 순정의 남편을 찾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손녀분 남자친구 유태준이라고 합니다. 손녀? 내가 손녀가 있나? 강순정 대표님의 손녀입니다. 순정이 말인가? 순정의 남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준은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지. 나는 여자가 너무 꼬이는 스타일이었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서. 그래서 아내랑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 태준은 그 말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군.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한 남자가 가정을 꾸렸으면 끝까지 처자식을 책임져야죠. 어떻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조강지처가 모은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 제대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빚을 대신 갚아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잠깐만. 순정의 남편이 태준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태준은 다시 순정을 찾아갔습니다. 강순정 대표님. 대표님의 남편분을 찾았습니다. 뭐? 그 사람을 찾았다고? 네, 하지만 그릇이 너무 작은 사람이더군요. 순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겠지. 강순정 대표님의 그릇은 너무나도 커서 그 그릇을 품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남편분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나와의 결혼 사실을 숨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태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순정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간 남편에게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임신한 몸으로 밭을 메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칠남매를 키우고
남편이 돈을 들고 도망가서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그 모든 힘들었던 기억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기억이 천천히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칠남매와 즐거웠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을 차리고 회사를 만들고 예나가 자신을 위해 애써준 시간들. 그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순정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일으켜 세우더니 감싸 안았습니다. 너무 고맙네. 너무 고마워. 대표님, 어쩌면 죄송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었나 보네. 그 말에 이렇게 내 마음이 녹는 걸 보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문 밖에서 예나가 들어왔습니다. 예나는 태준이 순정을 찾아간다는 걸 알고 몰래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나야. 예나는 순정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예나야. 이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 인생과 네 인생은 엄연히 다른데 같을 거라 착각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더 이상 할머니 눈치 보지 말고. 할머니. 고마워요. 예나와 순정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태준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예나와 태준은 다시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순정도 함께였습니다. 태준의 할머니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순정 씨, 미안해요. 내가 그때 이 말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나도 잘한 거 하나 없는 거 아는데 자존심이 너무 세서 이제라도 용서해줘요. 순정은 태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과거는 잊도록 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멋진 태준 군을 우리 집안 손녀 사위가 될 수 있게 해줘서. 이제 지나간 일은 잊고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며 행복합시다. 두 할머니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과거의 앙금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나와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예나와 태준은 모든 가족의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정은 예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나야. 행복해라.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순정은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아, 이리 와봐. 네 할머니. 너 우리 예나 잘 챙겨야 해. 알겠니?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예나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 믿는다. 순정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나에게도 말했습니다. 예나야, 너도 태준이 잘 챙겨줘야 해.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란다. 네, 할머니. 알겠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미안하다.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만 봤지 내 인생은 보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예나야. 순정은 예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태준도 함께 안았습니다. 너희 둘 정말 행복해라. 할머니가 응원한다.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예나는 순정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순정은 15살에 결혼해서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손녀 예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우리 인생에는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과 자식의 인생은 다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